마이크 테스트. 예. 며칠 됐죠? 3일 정도 됐나요? 예. 뭘 시작하려면 또 뭐 조건이 안 맞아. 뭐 덥다든지 막 이래 가지고 지금 선풍기 켜고 왔어요. 일단은 뭐 그렇고 한 3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 또 뭐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또 뭐를 좀 더 말씀드릴까, 뭐 좀 구독자분들이 뭐 몇몇 분들이 또 전화를 주셔 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더 말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겠다. 사실 정말 중요한 건데. 예. 예. 그래서 그걸 좀 뭔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제가 사실 뭐 다른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소장 적는 방법.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게 상담을 해 가지고 소장을 뭐 내가 적고 싶다고 적는 게 아니고, 사실 교과서적인 한번 보면은 뭐 소장 민사 뭡니까? 소장 작성 방법, 뭐 민사 자료 작성 방법처럼 그게 깔끔하게 모든 것이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뢰인들이 뭘 소장을 적는데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와 가지고 뭐 하고 싶다. 돈 받아내고 싶다. 아니면 뭐 임차인이 뭐 돈을 월세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막연한 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끌어내 가지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뭐 추가적으로 뭘 적어야 될지 이런 정보를 이렇게 선별을 해 가지고 인제 소장을 적는데, 또 적는데 보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 해본 것도 있고 또 안 해본 것도 있고. 예. 소장 이게 형식만 해도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실무에서 적용하나 해 가지고 좀 강의 좀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인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좀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느끼신 게 많으신지, 또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전화가 와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제가 인제 에 좀 빠뜨려 먹은 게 뭐냐. 예.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렇죠. 전제 사항이 더 중요해요, 전제 사항. 공부는 하면 되죠,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잠이 안 온다. 난 체력적으로 24 시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이런 자세로 24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다. 24 시간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온다. 24 시간 내내 졸리지도 안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분 뭐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 해 봤자 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법무사 시험이 아니고 다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라,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하자면 여기 생각하면 이제 요거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되도록이면 이거는 보지 말고 요렇게 해 가지고 오답노트 해 가지고 달달 외워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법고시 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사법고시 한 분들이 저도 아는 동기 법무사도 저번에 그랬잖아요. 5급 행정을 하다가 지금 법무사 됐다고. 뭐 사법고시도 좀 하시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 고시원, 고시반, 대학 고시반, 뭐 성대나 그런 데 보면은 고시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그 같은 고시생들이 같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은연중에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요. 뭐 체력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관리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면 '아 나 오늘부터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이게 체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베이스야. 그게 말하자면 그런 베이스에다가 이걸 딱 이렇게 하면은 진짜 천하무적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것만 하려 해서는 또 안 된단 말이죠. 또 이거는 되고 이거는 되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고등학교 시험하고 똑같아요. 고등학교 대입 시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 말이라고 듣잖아. 걔네들이 술을 먹겠어요? 예? 걔네들이 혼자 공부해요? 항상 학교에 가서 선생님 감시하에 친구들하고 또는 학원 가서 공부하잖아요. 예. 걔네들 뭐 쪼금만 아프다 하면은 영양제 먹이고 막 이러잖아. 아. 그리고 걔네들이 이탈할 수 없는 게 학원에서 감시하지 학교에서 감시하지, 항상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리고 아침에 7시에 안 일어나서 학교 안 갔다가는 다리 부러지죠. 그죠? 그리고 12시에 취침 안 하고 뭐 롤이나 이런 게임에 있다가는 거의 뭐 컴퓨터 날아가잖아. 그렇게 해야지 애를 제대로 키우지. 그렇지도 안 하고 제대로 키우고, 만약에 분명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아버지나 어머니, 예?
이런 그 고등학교, 중학교 아들이 있을 텐데 그 꼬라지를 봐 주나요? 봐 주면 안 되죠. 어. 그다음에 애가 맨날 밥이나 먹고 뚱뚱해 가지고 저기 소파에만 앉아 있고 침이나 침이란다. 땀이나 뻘뻘 흘리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애랑 운동 안 시키나요? 그러면서 자신은 안 한다고. 자신이 술 다 먹고 나온나 하면은 나가고 나가 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지금 공부는 안 하면서 내 법무사 공부할 낀데 말만 늘어 놓고 안 한단 말이죠. 공부 장소 해 놓고는 인제 누구 엄마 "네 오늘부터 독서실 나갈게." 그러면 독서실 가서 주무셔. 또 이렇게 뭐 독서실 가 가지고 강의 틀어 놓고 이렇게 보고 앉았죠. 내가 언제 되냐. 그 고등학생 그 자녀가 그렇게 공부하던가요? 그럼 한 소리 하겠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고등학생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맨날 첫날 그 강의 어떻게 하는 게 비법이며 찾아 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게 비법이에요. 정말 고등학생처럼 공부하는 게 비법이에요. 이것만 딱 되면은 희한하게 저도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런 거를 지키려고 안 그러면 무너져. 자신감이 없고 공부하기 싫고 하루하루 공부하면 짜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을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할 거예요. 일단 체력은 좀 이게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요거 같은 거는 제가 무조건 다른 강의에서 많이 강조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다시 한번 뭐 강조하는 걸로 하고 요게 또 중요해요 이게. 여기 도서관에 가면은 저번에 그랬죠. 어떤 분이든지 뭐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은 몇 달 있으면 붙겠다. 내년에는 안 보이겠다.' 정말 그래요. 열심히 뭔가를 공부하시는 분은 내년에는 안 보이고 딱 팔짱 끼고 책은 딱 펴 놓고 이래가 한 장 넘기시고 이래가 한 장 넘기시고 이거 보고 그거 평생 다녀도 안 됩니다 그거. 왠 줄 알아요? 머리에 안 들어가요. 머리에 들어갈 짓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본서를 보시면은 기본서보다 중요하다, 이해된다, 이해 안 된다, 불필요하다 이런 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아기자기한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 가 가지고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 걔네들 보세요. 그 농땡이 부르는 중고딩들 보지 마시고 보면은 책을 딱 보면은 뭔가 표시가 돼 있고 줄 거 놓고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 학원 선생들이 다 가르친 거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우리 이거 고시 공부 강의하면서 오히려 더 그래야 되거든요. 그 중학생들은 그냥 들어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들어도 아는데 이 어른들은 특히 40-50대 뭐 한 60대 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이해를 듣고 그 이해 가지고 대충 뭐 눈치 심한데 그냥 찍으면 되는 줄 알아. 오히려 더 걔네들보다 더 이렇게 해야 된다며 줄 긋고 막 이렇게. 특히 한국사 공부하는 애들 보면 준비생들 보면은 20-30 대잖아요.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이랬는데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 보면은 완전히 장난이 아니에요. 노트가 형광펜이 형광펜 노란색, 분홍색, 오렌지색, 초록색, 파랑색, 보라색은 쓰면 좀 칙칙해요. 그 색깔별로 마일드 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저기서 제브라에서 나온 거 마일드 라이너. 어머. 여기 사두는데 이 마일드 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제가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이거. 하여튼 이 형형색색 다 있어요. 고딩들은. 근데 이거 가지고 색칠하면서 공부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고등학교 공부보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이해할 게 많은데 공부 방법은 말하자면 기억도 안 나는 방법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어떤 분 보시면 그냥 모나미 새까만 볼펜 물론 모나미 새까만 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걸 좋아했지만은 그걸로 그냥 쭉쭉쭉 꺼. 뭘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만약에 옆에 그렇게 공부하는 친한 분 있었으면 내가 가서 쌍욕을 퍼부어 줬겠어요. "그 뭐 하는 짓이냐." 그래 갖고 "그래 공부 되냐?" 정말 진짜 친한 친구를 붙이고 싶으면은 정말 쌍욕만이 아니지 질질 끌어 가지고 한 대 팼을 거야 아마. 그래야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리 뭐 시험 기본서 객관식 판례고 고난노트 만들어서 했는데 기가 딱하게 들어봐서 뭐 해. 책 떡 펴 놓고는 막 세월의 내리 보고 있는데 그리고 졸리면은 한숨 자고 또 공공대성한 보니까 저기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늘에 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무슨 명상을 하시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자녀가 그래 가지고 하는 뭘 그러고 있다 해 봐서 한마디 가겠죠. 본인이 그렇게 해야지 저걸 하려면은. 그러니까 뭐 직장 병행을 한다. 요게 가장 이제 문제죠. 그죠? 여기 댓글 달리는 그 구독자님들 보면은 "아 직장 병행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런 건데 하면 된단 말이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뭐 50-60대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 특히 뭐 60 대, 70 대도 괜찮습니다. 요렇게만 해 가지고 말하자면 고3처럼 공부할 수 있다면은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사소한 거에서 버릇을 안 들이려고 하거든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고백은 하시죠. "제가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이래 놓고는 머리가 돌아갈 짓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자신을 믿어. 절대 공부할 때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희한하게도 공부가 시작되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여. 어.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걸 알고 그걸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마음이 안 잡히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마음이 잡히지. 그 젊을 때 공부할 때는 한 29 이나 뭐 30 뭐 28, 7 뭐 이때 공부해 봐요. 마음이 잘 안 잡히죠. 특히 그때 뭐 미팅 잡히고 뭐 이성 친구 있고 그러면은 "에이 내일 하지 마." 이러잖아. 근데 우리 40-50대 돼 가지고 뭐 이성 친구 만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오히려 동성 친구 만나면 더 좋지. 예. 술 한잔하고 핑계 대고 아주 좋잖아. "아 오늘 친구 하나 뭐 만났는데 그 술 한 잔 오랜만에 술 한 잔 마셨는데 그걸 왜 시비 거니?" 말하자면은 그러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갖 핑계가 많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갖 핑계가 많아. 말하자면 인제 뭐 "오늘 왜 공부 안 해요?" "아 이거 알잖아. 60 대인데 뭐 옛날 같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술 드실 때는 뭐 20대 못지않게 그죠? 예. 맥주 뭐 한 서너 병에다가 뭐 소주 한 서너 병 까시고잉 밤새 노시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 젊은 사람처럼 그때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소리야.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 공부할 때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진짜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대놓고 처음부터 다른 제가 뭐 이런 방법 얘기 안 하고 이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지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얘기를 들어야겠다." 이런 걸 이제 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은 안 하지 말은 뭐 지금까지 안 했지만 저런 걸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핑곗거리가 100 가지가 생긴다. 그리고 몸이 제 마음대로 안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만 잘 되면은. 아까 이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 집중이 잘 될까?' 하고 그 뭐냐 저는 종교를 안 믿습니다잉. 뭐 가깝게는 불교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집안이 이제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기 하한 거 알죠? 동한 거 하한 거. 그 중들이 돛 닦는 거. 저 중들 별로 안 좋아해요. 산에서 맨날 눈만 감아 가지고 무슨 뭐 사는 산이 무리무리 비하도 안 하지만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그걸 한번 읽어 보니까 이게 우리 그 고시 공부하는 게 돛 닦는 거하고 비슷해요. 마음을 어디든지 하나만 진짜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내가 이걸 뚫어내겠다.' 생각하지 우리는 시험 과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붙겠다.' 고거만 1 년만 딱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쉬울 거 아니야. 그죠? 왜 중들이 산에서 그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새벽 3 시에 일어나 가지고 밤 10 시에 잘 때까지 한치도 흐트러지게 그런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울력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같이 공동으로 노동하고 뭐 풀 뽑고 뭐 농사 짓고 이렇게 또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누구는 뭐 부엌 청소가 하고 누구는 뜰을 썰고 누구는 목탁 치고 누구는 종 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나눠 가지고 역할을 딱 하면 분담을 해서 뭐 정말 군대처럼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게 이게 돛닦는 거거든요.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정말 스님들 저는 뭐 존경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중이라 할게요. 그게 뭐 그거잖아요. 이 중들은 그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존경스러워요. 물론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별로 뭐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일단 '뭔가를 이루겠다.' 생각하면은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그랬잖아요. '뭔가를 내가 집중하겠다.' 뭔가를 뭐 정신적으로 돛 닦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 정신적인 거라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닌 거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생활하는 거 운동하는 거에서부터 오히려 보면은 그 생활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맨날 서로 졸까 봐 이렇게 다 아시죠, 그죠? 이열종대로 이렇게 서로 마주 가면서 딱 앉아 가지고 그래 돌을 닦고 시간에 맞춰서 새벽 3 시에 일어나 가지고 인제 뭐 새벽 3 시부터 4 시까지는 뭐 이렇게 뭐 절 청소하고 뭐 이렇게 뭐 정돈하고 난 다음에 4 시부터 6 시까지 2 시간을 돛 닦은 다음에 6 시부터 7 시까지 아침 공양을 하고 그다음에 7 시부터 8 시까지는 또 자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8 시부터 뭐 10 시까지는 같이 울력을 하고 그다음에 11 시부터 뭐 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 수양이 들어가고 밤 수양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제 거기 자기 좌대라 그러더라고요. 방석. 잠은 좌대에서 잔대요. 따로 뭐 이불 덮고 자는 게 아니고 좌대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군대처럼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거기서 이불 덮고 자고 아침에 거기서 일어나고 그게 인제 중생활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돛 닦은 게 인제 한 번 돛 닦은 뭐 범납 1 년이라나? 그래 갖고 뭐 20년 동안 돛 닦으면 그래 가지고 뭐 20년 동안 또 대단한 분들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 절대 술 모임 이런 거 없고 그죠? 독서실 뭐 이런 거 없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쉽게 뭐 최단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는 이 절대 저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그냥 하면 되고 절대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여기까지가 어렵단 말이에요.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저기 컨트롤하는 게. 저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이거 뭐 제가 따라다녀 봤어요? 근데 은근히 따라다녀 보면은 자기 관리가 안 돼. 이런 걸 안 한다든지 규칙 생활 안 하고 뭐 3 시까지 버틴다든지 새벽까지 뭐 또는 뭐 게임을 한다든지 집중력을 제가 보면 저렇게 추천해 드리는데 자기는 뭐 진짜 돛 닦는 사람들은 3 시간 이렇게 버틴다 하다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내가 오늘 얼마나 공부했고 진도를 얼마나 나갔고 얼마나 좀 이해되고 했고 이게 중요한 거지. 잠을 덜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죠. 잠은 7 시간 자야 돼요. 저번에 어디서 한번 얘기했죠. 5 시간 6 시간 자다가 도대체 버티지를 못하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거든요. 잠을 안 자면은 진짜로. 만사가 귀찮아. 옆에서 툭 건드리면 성질이 바짝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표시도 안 하고 그냥 넘겨요, 시간 때우고 온다고. 그래 놓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왜 안 되니? 왜 안 되니?"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말해 드리고 싶은 거는 노베이스로요, 직장 병행으로요, 또는 뭐 60-70에 제 나이 뭐 이게 시작했는데 하고 싶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거부터. 공부도 좋지만은 음 그래 놓고 핑계 대죠.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아이고 뭐 오늘은 모임이 있는데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뭐 어깨가 아파 가지고 내일부터 하죠." 그렇죠. "당장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이제 체력인데 요걸 오히려 저도 저번에 다른 강의에서 한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일만 하면 그냥 휴식하면 돼. 근데 공부하면은 일보다 더 어려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오히려 체력적으로 더 힘들어요. 왜 버텨야 되고 이게 부동 자세를 버티는 게 웬만하면 힘든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일하면서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일어나서 뭐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중간에 뭐 일어나서 커피도 뭐 자유롭게 마시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커피를 맨날 마셔 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더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깜빵이 깎인 것 갇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지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공부 시간에 꼭 한 20% 는 운동하는 데 할애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면 내일도 더 공부할 수 있고 오늘 하고 내일하고 똑같이 이게 축적이 돼야지 3 일 주일 되면 '아 내가 뭐 좀 공부를 했다.' 그리고 뭔가 통계가 나오는 거라 내가 책을 만약에 이틀 만에 이만큼 봤으니까 그러면 1 주일 만에 이만큼 보겠다. 그럼 2주 만에는 내가 이 책을 끝낼 수가 있겠다. 이런 거는 계산이 팍팍 나오는데 웬걸? 하루는 공부했는데 하루는 공부를 못 했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요? 3 일째 4 일째 그 진도를 나갈 수 있다는 게 그러면은 언제 한 달 내에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거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스스로를 그러면 만들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항상 더 취침 시간을 항상 넉넉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력 시간도 한번 따져 보세요. 직장에 할 것 같으면 그냥 말하자면은 땡 하면은 집에 와야 되거든. 땡 하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TV 앞에 앉지 말고 아니면 밖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서
10시까지 공공도서관 문 열잖아요. 거기서 공부하고 집에 오는 게 좋죠. 가족하고 세상하고는 그냥 단절해야 돼요. "내 찾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요, 뭔 일이 있어도. 섭하지만은. 음. 그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 저도 그랬지만은 공부 열심히 하면 안구건조증 엄청나게 오거든요. 예. 그럼 루테인이나 그 인공 눈물 항상 챙겨 다녀야 돼요. 엄청나게 짜증 나요. 그래서 요게 조언을 하나 드리면은 저도 제일 처음에 몰라 가지고 안경 렌즈가 잘못된지 모르고 이게 렌즈가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것도 팁인데 나이가 들면은 일반 렌즈를 끼면은 이게 평상시에는 좋은데 책 보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쪼금만 보면은 눈이 아파. 그거 루테인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렌즈 같은 경우는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렌즈가 50만 원, 60만 원 하거든요, 좋은 렌즈가. 그러니까 요게 근거리 보는 거, 컴퓨터 보고 이게 책 볼 수 있는 렌즈 있죠, 그죠? 저도 이게 사무용 렌즈인데 따로 맞췄어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서러워. 어.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 쓰는 안경이랑 사무용 안경이랑 달라요. 그래서 고렇게 해 가지고 이거 렌즈를 맞추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저도 제일 처음 모르고 그거 하다가 맨날 눈이 아픈 거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눈에 그냥 모래 말른 것 같아요. 예 고거 올 수 있고.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죠. 목, 어깨, 등 딱 앉아 있기 시작하면 결리기 시작한다. 저는 인제 뭐 이게 사실은 그 업무를 할 때 정말 그 사무실에서 이게 그 뭐 소장 작성하고 막 이러면은 뭐 움직일 시간이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요렇게 아파 가지고 한의원 가 가지고 침 맞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맞으면 직방인 그게 있어요. 이 한의원도 한 2 종류가 있어요. 어. 그냥 아픈 데다가 여기 딱딱딱 찔러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한 30분 한 20분 후에 침을 뽑는 데가 있고 예? 잘 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딱 가자마자 이게 무슨 파가 있는 것 같아. 손하고 이게 다리하고요. 왼쪽 다리하고 손하고 여기 혈만 딱딱딱 찔러 가지고 한 거의 1분 만에 시술을 다 끊는 데가 탁탁탁탁 찔러 가지고 손하고 요 손끝하고 발끝하고 탁탁탁 찔러 가지고 그냥 끝내는 데가 있어요. 고거 한번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딱 물리면 금방 풀려. 금방 풀려 가지고 몇 번 가고 나니까 몸이 그냥 편해져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구 건조증에 뭐 이게 뭐 하는 근육이완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들어요. 음. 근육이완제 먹으면 집중이 안 돼요. 글자가 안 읽혀요. 이해가 안 돼. 짜증이 나.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이게 내 몸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다 챙겨야지만이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서실은 금해요. 왜냐면은 처음에야 독서실 공부 잘 되는 쪽 들어가면은 그 중학생들 자고 있죠. 고등학생들 그죠? 나는 안 자야지 하지만 어느 순간 따라 자게 돼 있어요. 피곤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왠지 집보다 편안해. 눈치 볼 사람이었거든. 음. 그러니까 독서실은 가시면 안 되고 당연히 3 일째 되면은 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공공사관도 가는데 칸막이 없는 데 가야 돼요. 칸막이 있으면 가서 좋으시더라고. 누워서 자면 쪽팔리는 데 가야 돼. 어. 그리고 옆에서 사각사각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좀 옆에 보세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예. 그게 좋고. 이거는 말해야 소용도 없고 술은 끊으세요. 일 주일에 한 번 안 돼요. 한 번만 아시면서 뭘 갖다가 안 돼요. 분명히 그럴 거야. 뭐 술 때리치세요. 뭐 하지 마. 더머서 공부 하지 마. 때리쳐. 분명히 와이프가 그럴 거예요. 와이프가 뭐 하여튼 여성분이라면 남편을 때리쳐. 그 정도 정신 가지고 뭐 해. 그 정도 각오도 없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술 뭐 한 번 마시면 안 돼요. 때리치세요. 예. 이 동영상 딱 끊으시고 그냥 때리치세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냥. 모임. 음. 친구들한테 좀 그렇죠. 한번 만나 오십시오. 예. 까똑 다 끊으세요. 너무 까똑까똑하는 저는 이제 까똑을 끊을 수가 없잖아. 업무를 해야 되니까. 예. 기존 고객들한테 까똑 오면은 분명히 그거거든요. 일 맡기려고 까똑 보내면 법무사님 어쩌고저쩌고 하고 일 맡기는 거거든. "이거 사건 안 돼요." 아까도 전화 왔던데 "이 사건 안 돼요."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사기당했던데. 안 됩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애매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그걸 안 해 주거든요. 나중에 인제 한번 그 사기 고소장 한번 작성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릴 텐데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까똑 끊어라." 까똑 탈퇴하세요, 탈퇴. 저도 공부할 때 까똑 탈퇴했어요. 인스타 탈퇴하시고 유튜브는 켜 두시고 음 제 한 번씩 쓴소리 한 번씩 들으시고. 가족하고도 단절해야 됩니다. 예 가족들한테 분명히 말하세요. "나 찾지 마라잉. 나중에 붙거들랑 해외여행 한번 가자잉."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과 단절하세요. 예 요게 가장 어려워요. 다시 얘기하면 술 먹잖아요. 다음날 공부 못 합니다. 맥주 한 잔 마신다고요?
그게 버릇되면은 한 잔 더 마시고요. 그러지만 절대 반주 드시지 마시고 술은 끊으세요. 술 계속 하신다 하면은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예. 누구 망신시키려고. 누구 저기 또 저기 이제 가족들한테 그 대못 박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요. 그때 술 한 잔 안 했어요. 진짜 미안하잖아. 빨리 붙어가 해야지. 아니 와이프가 맞벌이 하고 있는데 와이프 인제 벌이하고 저는 인제 핑계 대고 뭐 공부하고 뭐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이 뭐 학벌도 긴 게 연세대 나와 가지고 이제서야 뭐 나이 뭐 그때 49 이었는가? 맞죠? 48 인가 그때 내가 인제 늦게 뭐 하고 또 하다가 또 뭐 또 한다 하고 이거 한다 하고 저거 한다 하고 아이고 참 그 와이프 진짜 좀 이게 그래도 조강지처라 조강지처에다가 참 성격도 좋고 마음이 하회 같은 걸 쪼끔만 그래 봐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 안 그래요? 48 해 가지고 돈도 안 벌고 이제 뭔가 공부해야겠다. 확신이 있나? 그래 놓고 술은 처마시겠대. 예? 친구도 다 만나겠대. 할 짓 다 하면서 한대. 붙을까? 저 동기 법무사 그런 법무사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술을 싫어하더래. 예. 공부한다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는 서러운 게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뭐 맨날 뭐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공부하고 있냐." 뭐 이러니까 너무 서럽더래. 결국 붙어 보니까 와이프한테 그렇게 당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당하는 게 맞지.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해 봐. 48에. 전 그렇게 말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구독자라고 뭐 이렇게 전화 주시니까 제가 살살 얘기하지 옆에 만약에 저하고 옆에 있어 봐요. 쌍욕 나가요.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아마 제가 뭐 완전 탈탈 털 겁니다 아마. 예? 정말 저렇게 돛닥듯이 공부할 자신이 있냐고. 그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러잖아요. "뭐 최단기에 붙었어요." 뭐는 하여튼 쉽게 된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정말 특히 여성분들 보면은 저기 젊은 여성분들 보면은 "빨리 붙었다." 이러잖아요, 독한 사람들이 보면은. 저도 인제 만약에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옆에 지나가면 모르죠. 쉽게 붙은 것 같죠. 밥 먹으면서도 봐. 밥 먹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남자들은 미팅이냐 그러면 뛰쳐나가고 뭔가 핑계를 대고 "에이 술 한잔 하지." 막 이러는데 여자들은요 칼 같아. 화장도 안 해. 머리에 비듬이 뭐 그냥 허옇게 앉아도 예 그거 봤어요. 허옇게 앉아도 그냥 머리 찌그러면 공부를 해. 독하더라고 진짜 진짜 돛닥듯이 공부해요. 그래가 1 년 애가 붙어. 그럼 뭔 말을 할 건데요. 예. 너무 쓴소리만 했나? 당연한 거예요. 그만큼 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여기까지는 쓴소리를 냈고 요거 한번 얘기해 보자. 교수 기본서를 절대 보지 마라고 제가 인제 했는데 근데 이런 분이 있어. 정말 로베이스로 시작하고 그러고 책도 안 읽어 그동안 책도 안 읽었고 관련 업계가 아니고 책을 보면은 뭔가 자꾸 캐치가 안 돼.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좀 이게 법률적인 이런 논리나 이런 데 좀 어떻게든지 좀 뭐라고나 할까? 냄새를 맡아야 돼. 냄새를 맡는데 오히려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좀 한번 들어봐도 되긴 되지만은 예 '내가 좀 급하다. 그래도 나는 좀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수 기본서를 쪼금이나마 참조해 주는 것도 좋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교수 기본서 붙잡고 한 달 내내 저거 읽는다고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고수 기본서는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결국에는 '한두 번만 본다. 옆에서 갖다 둔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수 기본서는 '민법만 보면 된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만.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거 일단 이걸로 보는데 이걸로 먼저 봐도 되고 아니면 교수 기본서를 그 단원만 만약에 내가 인제 교수 기본서에서 의사 표시를 본다 그러면 쭉 읽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의사 표시도 시험 기본서로 객관식하고 내가 의사 표시를 내가 공부를 할 거다 이러면은 교수 기본서에 빨리 한번 읽어 보는 거야. 여기는 그냥 표시도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1 시간 정도. 그리고 2 시간째 읽으면은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1 시간만 읽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 요렇게 이용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교수 기본서가 저는 베이스 깐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베이스 까는 게 어 뭐라고나 할까? 그 자양분, 비축 쓸모는 없는데 뭔가가 이게 자신감을 주고 요런 거는 있어요. 예. 근데 베이스 깐다고 시간 보내면은 그건 시간 낭비고. 근데 이게 시간을 짜고 싸서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양분 있는 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 반찬도 여러 가지 먹잖아요. 그죠? 그 쓸모는 있어. 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찍을 때 있잖아요. 음. 그냥 정신으로 이렇게 찍어야 될 때. 감으로 그냥 찍어야 될 때 고 감을
10% 정도 채워주는 게 교수 기본서예요 사실은. 음. 근데 교수 기본서만 열심히 읽는다 해도 이거 아무리 읽어도 30%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시험 적합도에서. 시험 적합도는 이게 거의 90% 80%를 차지하고 요게 간당간당할 때 정말 한 문제 이게 간당간당하고 약간 속도감 이게 문제될 때 요게 커버를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음. 오케이? 저는 그거는 느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다. 근데 시간이 모자란다 이러면은 사실 이걸 읽으면 안 되고. 어. 내가 좀 공부를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다. 예, 헛다리를 많이 짚어왔다 지금까지. 그러면 교수 집어넣어서 절대 지금 잡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헛다리를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여기 요 베이스는 깔려 있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예. 그러면 정리도 잘 되고. 예. 근데 나는 진짜 생전 뭐 지금 진짜 객관식 시험 치고 뭐야 시험 바로 따끈따끈한 새 책 사 가지고 공부하겠다 이러면은 요 고수 기본서를 보는 게 좋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송덕수 민법 강의 저게 낫다. 왜 가족법까지 다 있다. 예. 쉽게 써 놨어. 이해 위주로. 중요한 것도 잘 해 놨고 너무 산만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인제 시험 기본서 같은 경우는 약간 산만할 수가 있다. 이 말 해 놓고 이 말 해 놓고 뭐 판례 같은 거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나온 김에 얘기해 봅시다. 아이고. 알고리즘 객관식 민법 제가 저기 그것도 올려 놨는데 종이를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늙어서 그런가? 무거워요, 이 종이가. 인쇄업자들한테는 이 종이가 뭐 단가가 뭐 이게 조화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도요. 이 너무 흐느적거려, 무거운 데다가. 왜 요따구로 책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에 반해서 뭐 윤동한 이런 책 같은 책이 그냥 아주 재질도 좋고 보기도 좋고 아주 좋거든요. 근데 책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책처럼 이게 거의 뭐 1년 정도 보고 버려야 되지. 이게 또 뭐가 안 좋냐면 형광펜을 칠하니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칠해 보진 않았지만은 어유 아무 때나 지금 칠할 수도 없고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재질이. 자, 내용 같은 경우는 요즘 그 경향이 시험 경향이 좀 이게 그 지문이 길잖아요. 1 번, 2 번, 3번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적응하기는 좋아요. 음. 그리고 그 표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섭렵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한번 딱 보면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약간 좀 단점이 또 뭐냐면은 판례가 너무 많아. 싹 다 있는데 너무 많아. 고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게 뭐 짜증이 나도 일례 반납은 안 했어요.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거 샀는데 일단 자기에게 맞는 것에 선택 하세요. 아까 또 어떤 분 보니까 저기 박승수 민법 정리 했던데 요즘 내가 볼 때는 출판하기가 어렵죠. 어려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는 거를 두 권으로 내는 것 같아. 말하자면 민법 500 제, 뭐 선택 지문 500 제, 그리고 민법 기본서 아까 잘 봤더니 기출 문제를 표시를 안 했어요. 그 박승수가 옛날에 그 제가 사법고시 그 1 차부터 가 갖고 그 신림동 가니까 그때 처음 그 저번에 얘기했죠. 처음 그게 춘추관인가 한국법학원인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춘추관에서 그 민법 이거 시작한다고 그때 막 설명하고 말했어요. 민소법. 그러니까 민소법 강사였어요. 예, 아무래도 윤동환도 그때 몇 년 후인가 2년 후인가 그때부터 인제 저 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객관식만 집중한 그 강사랑 이게 다르겠죠. 예, 아까 책을 보니까 아무래도 서술을 2 차식으로 해 놨다. 앞에 보다 뭐 문제의 제기 이래 놨고 핵심을 그어 놨는데 그게 어느 그 기출 시험에서 기출 문제로 나오는지 표시가 안 되니까 중요도를 가늠할 수가 없다. 뭐 요런 게 있어요. 뭐 자신감이 있다 그럼 그걸 보시고 저 같으면은 안 보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볼 것 같으면 사실 500 제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500제 뭐 선택문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음 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그 사례형 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사례형은 그냥 읽게 된다. 요즘에는 사례형을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
만약에 인제 그 제일 처음 시작한다 이러면은 이런 것도 봐도 되고 이제 그 학원 강의를 보실 때는 들으실 때는 뭐 이 패키지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한 과목씩 들어보세요 되도록이면. 그 민법만 내가 인제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과목은 혼자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변시 강의 뭐 강의 같은 경우는 박승수 강의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뭐 괜찮겠죠. 아 윤도관 강의나 박승수 강의.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시험 기본서에 표시를 내라. 한 번 읽을 때. 그게 공부를 한 흔적이다. 절대 머리로 공부하지 말고 표시를 해 놔야지만이 내가 한 번을 받고 두 번을 받고 이렇게 돼요. 표시를 해 놔야지 내일 다 읽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본다 이러면 오늘 공부했던 거 중요했던 거 헷갈리는 거 다시 한번 빨리 예? 말하자면은 그 한 10 분밖에 안 걸려요. 그걸 받아 스킵하면서 '어 이거 틀렸다. 이거 봤다. 아 이거는 헷갈린다. 아 이게 중요한데 어제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한번 판례 같은 거 좀 이렇게 내다 줘도 되는 거.' 그런 건 만약에 어제 정리해 놨다 그러면 오늘 다시 읽어 보고 다시 정리하는 거라. 다른 거는 읽지 않고. 그리고 복습과 예습이 착착착착착 되도록 해야 돼요. 꼬딩들은 중꼬딩들은 학원 가서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 학원 강사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켜요. 예. 아드님 따님은 다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항상 써 가면서 예 Z3 빨간색 파랑 그다음에 자는 고시용자 있죠. 예 요거 거기 뭐 법문서도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팝니다. 고시용자가 여기 어딨냐면은 플렉스라는 팔아요. IBIS에서 이거 나오는 거 있는데 예 보이시죠 이거? 어. 요거 15 센트짜리. 예 이거 아주 좋아요. 이게 굽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이 가지고 줄을 쫙쫙 그으면서 판례 같은 거는 제일 처음에는 샤프로 그으시고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러면 형광펜으로도 한번 표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그 지우개 가지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일정 같은 경우는 1 회독은 일단 30 일, 35 일, 40일 민법을 목표로 미친 듯이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빼먹는다고 술 드시고잉 예 그렇게 하셔요잉. 들키면 사다 납니다 진짜. 2 회독 하실 때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2 회독 할 때 어떻게 시간을 줄까 하면은 표시를 해 놔야 되죠 표시를. 그러니까 2 회독 할 때 처음 읽으실 때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안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 해 놨네.' 이거는 저번에 했잖아요. 제가 그 비슷한 단어 예 중복적인 단어 앞에서 왜냐하면은 판례를 읽으면은 희한하게도 만약에 그 뭐 임대차, 대항력에 관한 판례가 있다. 그럼 3 개가 전부 다 다르냐면은 읽어 보면은 표현이 비슷한 게 있어요. 액기스만 요렇게 약간 달라. 예. 그럼 고러면은 앞에 표현 같은 게 이렇게 연필로 지우시는데 한꺼번에 지우세요. 또 그것도 어떻게 지우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줄로 쭉쭉 끄지 마시고 이렇게 이 가로 표시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게 이거는 보지 말 거다. X 표시하시라고. 정성스럽게. 예. 또 이게 틱틱 누구나 이게 보기 싫게 이렇게 하세요잉. 안 됩니다. 항상 정성스럽게. 저는 X 표시도 뭔가 X가 정확히 안 나오면 지우고 예 X 표시를 탁 정성스럽게 하고 동그라미 내놓고 동구장 표시도 하고 이렇게 뭐 박스를 이렇게 쳐 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박스 쳐 가지고 막 줄을 쭉쭉 끄고 나면 책이 보기 싫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가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안 봐도 되는 중복 쪽 말하면 중복에다가 뭐 중복 이렇게 써 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책을 지우는 것처럼. 고게 아주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저기 강사들이 편집할 때 그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왜죠? 강사도 잘 나가면 이제 일하기 싫나? 뭐 사람들이 다 뭐 그 저기 기분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돈 좀 번다 싶으면은 인제 좀 누리고 싶고 그런 게 좀 안 좋은데. 자 순서는 민법, 부등법, 민사집법 요 3 개만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 있죠. 헌법이나 상법 예 껌입니다. 요즘 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모든 과목을 제가 100% 해 가지고 뭐 딱딱 맞게 이런 건 아니에요잉. 예. 말하자면 저기 뭐 시험 감각을 제가 전수해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맞고 제 인생을 걸고 20년 그 고시생 인생을 걸고 딱 볼 때 맞고 또 공부를 또 이게 또 지도를 해 보니까 저번에 내 강사로서 또 고등학교 그 영수 강사로서 이게 지도를 해 보면은 뻔하게 나와요.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많이 요즘에 또 판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판례 위주로 많이 챙겨야 되고. 어. 상법 같은 것도 많이 판례 그죠. 그 판례 정리하는 거 잘 챙기고. 얘가 시간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렇게 교재를 보고 인제 안내해 드리겠는데 뭐 희한하게 더운데 저번 달이 8월
그 7월 중순부터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죠? 더워 가지고 '아니 나도 쉬나? 뭐 이게 뭐 한 달 동안 쉴까? 뭐 휴가나 가고 이렇게 할까?' 하고 그때부터 뭐 사건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라. 오늘도 그 실종 선고 하나 해 달라 해 가지고 예. 그 사건 받아 놓고 서류 받아 놓고 그리고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실종됐냐 좀 연유를 물어보고 이게 좀 잠깐 얘기하면은 저번에도 뭐 실종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속 때문에. 어느 날 받아 보니까 알지도 못해 호적에 아버지 호적에 재적 등본에 알지도 못하는 이렇게 사람이 올라와 있어. 그런 거 상속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상속분을 나눠 줘야 되거든. 안 나눠 주는 방법은 실종 선고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찾아요. 그런 그 사람을 실종 그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은 그 진짜 어디에 살아 있는지 혹시 변동 사항은 없는지 싹 다 뒤져요. 그 뭐 신용 뭐 하여튼 뭐 건강 보험 기록 살아 있으면은 슈퍼맨이 아닌 이상 병원은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그다음에 전화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휴대폰 개설 조회 이런 거 다 하고 혹시 외국에 나갔나 출입국 사실 조회 다 하고 이렇게 싹 다 전국을 전 지구를 뒤져 가지고 실종 선고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인제 실무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죠, 실무 강의. 일단은 지금 소장 적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일반적으로 소장이나 답변서나 준비 서면을 적는가 어떤 소스로 또는 뭐 어떤 그 뭐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하고 어떻게 또 의뢰인을 조사를 하는가 어떻게 증거 자료를 만드는가 그리고 뭐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는가 이런 것까지 제가 좀 지금 강의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나면은 요즘에 너무 일 때문에 지쳐 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고런 것도 뭐 준비하면 기대하면 좋겠고요. 뭔 얘기하다가 일단은 요거를 먼저 이제 1 회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자신감이 붙으시면은 이거를 2 회독을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나머지 나머지 중에서 가장 게 중요한 게 이제는 점수가 좀 나와야 되는 게 상법이잖아요, 상법. 음. 상법하고 공탁법 요게 좀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가등, 상등 요거는 좀 찌개다시로 이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틀릴 거는 틀려 줘야 되고 맞출 거는 확실히 맞추고 이러니까 요거는 좀 이게 저기 공부가 많이 붙은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걸 복습해 가면서 그걸 이렇게 중간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걸 지금부터 막 이게 시간 차지하고 할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자신감이 붙어야 되니까. 그럼 말하자면은 이것도 하시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이 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그만둘 마음가짐이 요만큼이라도 지금 생기면 지금 그만두세요. 예. 자식들하고 그 저기 예. 가족들 쪼금이라도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그만두세요. 지금 그만두고 여기에 투자할 돈을 갖다가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가고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내 목숨은 지금 내 목숨이 아니다.' 이런 각오로 덤벼 들으셔야지 한 번씩 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제가 이게 맞을까요?' 벌써 자신감이 없는 거라. 내가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어.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내가 인제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기서 뼈를 묻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뭐 제 상황에서 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거 뭐 조언 한번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드리죠. 근데 의문 혹시 조건 언제든지 도망칠 준비가 돼 있다. 이러면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천만 해 봤자 말짱황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모든 건 방법이잖아. 말하자면 "공부하는 방법 모른다." 이러면 자기 저기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줄 어떻게 치냐? 어떻게 전개하냐?" 예. 아시겠죠? 지금 몇 시입니까? 아이고 벌써 11 시야. 이거 올리고 저는 인제 어쨌든 빠이 열심히 하세요.